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국내 2위 항만의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항만공사가 환정 물량 창출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154만 6,500TEU. 인천항 등 국내 항만들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 속에서도 환적 화물 물동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겁니다. 광양항의 환적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같은 분위기만 유지된다면 60만 TEU 달성도 노려볼 만합니다. 작년도에 거의 52만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 목표를 60만으로 지금 잡고 지금 터미널 운영사 저희들 YGP에 아울러서 광양을 이용하는 선사들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60만 TEU 목표 물량 달성을 하는데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환적 화물이 증가한 데는 북중국과 북미, 일본을 연결하는 물동량이 늘어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주 70 과항차였던 광양항의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도 연근의 항로를 중심으로 지난달 말 기준 주 88항차까지 늘었습니다. 연근의 선사들이 광양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물량이 전년 대비해 약 한 5만 TEU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연근의 선사들도 한정 물량을 광양을 이용해서 한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중장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방안으로 선택한 환적 화물 유치 전략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신임 차관이 지난달 3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현장을 찾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또 광양항을 컨테이너와 함께 자동차 등 복합 화물을 처리하는 국제적인 항만으로 육성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체 45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 실사지수는 83에 그쳐 지난 7월 이후 넉 달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제조업은 전달보다 4포인트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퇴직 공무원 등에게 기초연금을 1년 넘게 잘못 지급해왔다며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돌려줄 돈이 없는 노인들은 앞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기간만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전 교사로 일하다 중풍으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며 사는 70대 김모 씨. 며칠 전 시청으로부터 기초연금 환수 통지를 받은 뒤 한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부부의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됐다며 34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는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특별한 주거지 없이 경로당 등을 전전하는 전직 공무원 이모 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환수 방법은 3가지. 수입이 없어 전액을 일시 납부할 수도, 최대 30차례 분할 납부도 어렵기만 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향후 지급될 연금액에서 차감하는 것뿐입니다. 15개월 동안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란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마음대로 임의대로 지급을 해놓고 어려운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뭔 방법이. 각 시군청에는 논란 노인들의 전화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마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형평성 차원에 의해서 이제 환수를 한 것 같은데.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는 광주와 전남에만 5,922명.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에 선정도 쉽지 않아 막막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고 있는 두루미류가 역대 최대 개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주변에서 월동하고 있는 두루미류가 흑두루미 1,018마리, 검은목두루미 3마리, 재두루미 1마리 등 모두 1,022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으며 증가 추세가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만과 가까운 동천 하구습지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466헥타르 규모의 동천 하구습지를 오는 9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동천 하구습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모두 703종의 생물이 분포하는 등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달 말 공식 개관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콘텐츠만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모든 콘텐츠가 한꺼번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 공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하는 11월 25일 이전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공식 개관일이 확정되면서 문화전당은 콘텐츠를 100% 공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부분 개관에서 전체 콘텐츠의 4분의 1만을 공개했던 문화창조원에서는 넓은 공간을 메울 콘텐츠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비어있던 창조원 1관과 2관이 핵심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는 거의 최신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미술 작품이 아니라 예술과 산업의 경계점에 놓여 있는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린이 문화원은 체험관을 한층 보강하며 개관에 맞춰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를 엽니다. 문화정보원은 희귀본들을 열람할 수 있는 보이는 수장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술극장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해변의 아인슈타인을 무대에 올리며 공식 개관에 앞서 이미 예열에 들어갔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그 부분 개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정도였지만은 이번에는 어쨌든 완결된 상태로 이게 그 컨텐츠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굉장히 정말 잘된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런 걸 느끼죠. 공식 개관식은 7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해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지역 우수 관광 상품의 홈쇼핑 판매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한 5가지 관광 상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점 등록을 마친 관광 상품은 여수 개도 어촌 체험 프로그램과 장성 캠핑마을 팜파티 등 2가지며 이 가운데 여수 어촌 체험 상품은 이달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어류 양식의 질병 예방과 위생적인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가두리 양식장 정화 사업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모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10일부터 남면 화태지선 4헥타르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해저 퇴적물 준설과 수거 작업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부터 돌산과 소라면 인근 양식장에서도 정화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사업이 어류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어려운 지역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수시는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으로 농사가 힘든 102개 마을에 모두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지는 헥타르당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량 껑충 올라 있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 점심 드시고